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2시 39분입니다. 다우지수. 자, 하단선. 그죠? 예, 하단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는 거예요. 예. 하단선 아래다. 그러니까, 매도는 없는 거죠. 예. 매도자는 계속 버텨보는 거예요. 지금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거라, 예. 이대로 만약에 끝난다.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는 좋죠. 예? 다음 달에는 아래가 완전히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다고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추세가 꺾였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이제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완성되는 거죠. 예, 이건 내려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그리면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앞으로 10거래일을 버티면 내려가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주봉. 주봉은 볼벤만 이격을 해소했고, 그죠? 볼벤만 이격을 해소했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볼린저 밴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32,054? 예, 32,054까지는 일단 반등이 올 것 같아요. 예? 32,054까지는 반등이 온다. 여길 맞고 내릴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 그게 문제일 거라고 봐요. 자, 하단선은 31,53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31,530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이제 매수자가 노려야 될 영역이고요. 반대로 이제 저가를 깨면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지난 분기 종가로 회귀하지 못하면, 예, 지난 분기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3,147, 예? 33,147로 회귀를 못하면 28,000대로 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28,000대로, 예, 간다는 의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어쨌든,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가려면, 예, 32,054까지는 반등이 온 뒤에 내려가야, 예, 정상적인 하락의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1,530은 일봉상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고요. 예. 32,054는 주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지금 다 그런 선들이 걸려 있어요. 자, 매도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매도자는. 예. 지금 상태에서 매도자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자는 전혀 할 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0거래일 남았죠. 예, 10거래일. 근데 지금 상단선의 위치로 봐서는 이제 32,054, 예, 32,054가 어쨌든 이제 상승을 막는 자리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가야 되는 건 33,147이잖아요. 예, 33,000. 그러니까 천포가 더 위에 더 있어요. 예? 천포가 더 있다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32,000 위로 천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천포. 그 천포를 올리지 못하면, 예, 이제 상승이 아닌 하락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도 하락한다. 그죠? 32,054 정도를 찍고 다시 내려가지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33,151, 147로 가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수가 위로 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반대로 이제 28,700대인가요? 28,700대? 예. 그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28,700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흐름은, 예, 33,147로 가든 28,700으로 가든
한쪽의 방향으로 정해져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33,147로 갈 거면 이번 주 고가를 넘을 거고, 반대로 28,700으로 할 거면 이번 주 저가를 깰 거니까,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우지수는 3월 말까지 33,147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저는 이제 하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33,147 아래에서 종가가 마감한다라는 것은 28,700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28,700으로 내려가면 이제 작년 저점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우 지수가 작년 저점을 깼을 경우 다른 지수들은 안 깰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뭐 S&P 지수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결국에는 다우 지수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은행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쪽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잘못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융주가 몰려있는 다우지수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향이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다우지수는 직접적으로 금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는 뭔가 그 투자한 주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지금 다우지수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빠져나가고 있구나,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징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33,147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인지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주력이에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징후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일단 다우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이번 달 말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복잡해서 상단 선과 하단 선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거리가 있긴 있잖아요. 다만 지금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월봉의 형태는 2021년 8월 달에 코스피 100 지수 월봉이랑 거의 같아요. 지금 월봉의 형태는 2021년 8월 달에 월봉 형태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때의 월봉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월봉 이후의 흐름도 한번 감안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횡보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 형태를 보여주는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2021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 1월 첫 번째 주, 12월 말 1월 첫 번째 주에 코스피 200 지수 주봉을 한번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 주봉을 보시면 됩니다. 요 흐름과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 나와요. 지금 다우지수 월봉이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 있죠? 현재 이 흐름을 참고하실 만한 흐름이 있다면 아마 2021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한 첫 번째 주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흡사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